いていただけますか。正義の名においてこうします。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이 게임 광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딱 알려드릴게요. 이 게임 광고 영상은 캐릭터 티저 영상 정도로 가볍게 만든 영상입니다. 캐릭터 티저이다 보니까 캐릭터가 필요하겠죠. 캐릭터 컨셉을 AI에게 물어볼 겁니다. 헤어, 눈, 피부, 표정, 장식, 의상, 소품, 이펙트 등 구조화된 캐릭터 컨셉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쭉 캐릭터 컨셉에 대한 글을 써주는데요. 이걸 받았으면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캐릭터 컨셉을 가지고 나노바나나한테 가서 캐릭터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 누가 봐도 AI 같은 이미지를 뽑아주진 않나요? 이제 이미지 만들 때 나노바나나로 바로 만들지 마세요. 소라2를 먼저 써보세요. 그러면 이랬던 이미지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미지 뽑는다고 하면 바로 이미지 툴에 접속하진 않으셨나요? 근데 영상에서 먼저 뽑고 이걸 디벨롭하는 게 더 빠르게 작업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20장 정도 뽑아가면서 컨셉 잡는 것도 사실 크레딧 소모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또 한 장 한 장 기다리면서 수정하고 디벨롭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핵심은 20가지 또는 30가지의 정적인 장면, 컷 전환을 요청하고 한 번에 20-30장의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단 몇 분 만에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를 한 번에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후에 디테일을 잡을 때 나노바나나를 쓰는 겁니다.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화장품이나 다른 제품 컷들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겠죠? 현 시점 클링 3.0과 시댄스 2.0이 나타난 시점에 소라2는 매력이 떨어지는 툴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소라2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질보다 양을 압도적으로 늘려서 빠르게 초반 스케치를 잡고 본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소라2로 여러가지 컷을 요청해서 생성한 영상을 보면 다양한 스타일의 장면이 타다다다다닥 넘어가죠? 이 장면들 중에 필요한 장면을 선택하셨으면 나노바나나의 방금 선택한 캐릭터 장면을 캡처해서 넣고 먼저 생성했던 컨셉 텍스트가 있죠? 이것도 붙여 넣어가며 순차적으로 요청하세요. 그러면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림체나 스타일을 유지하며 이미지 속 사소한 특징들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다짜고짜 한 번에 만들어줘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죠? 배경은 회색 단색으로 변경하여서 캐릭터만 있는 이미지도 하나 확보해 두었습니다. 인물이 포함된 AI 영상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작업을 명심하세요. 첫째, 3대4나 9대16 캔버스에 캐릭터 전신이 보이게 이미지를 생성할 것을 요청하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AI 이미지는 캔버스 내에 주가 되는 오브젝트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대1이나 16대9 같이 좁은 캔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인물의 다리가 짧게 나오거나 크롭된 샷을 만들어주죠. 둘째, 전신샷을 만드세요. 요즘은 일관성 유지가 기본이라고 하지만 크롭된 샷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신발이나 바지 밑단같이 하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영상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크롭된 샷을 사용하면 상체에 대한 일관성은 잘 유지가 되지만 어떤 장면에서는 나팔 바지를 입고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스키니진을 입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신샷을 확보해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정말 쉬워지겠죠? 만들어둔 캐릭터 전신샷은 다운로드해서 보관해두시고 전장이 될 배경도 대충 하나 뽑아주세요. 캐릭터와 배경을 따로 뽑아두는 이유는 나중에 개별로 베리에이션을 할 때 필요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후에 캐릭터랑 배경을 16대9 사이즈의 캔버스에 합쳐주시고 이것을 들고 소라2로 다시 이동합니다. 전통적인 영상 제작은 크게 보면 글로 기획하고 스토리보드를 짜고 촬영하고 가편집, 본편집, 후편집, 비주얼을 만들고 효과음이나 더빙 녹음을 넣고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 초반부나 후반부 단계의 과정이 통합되거나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AI를 이용해서 큰 주제와 그것에 맞는 여러가지 장면을 먼저 생성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 단계를 땡겨와서 먼저 비주얼을 보고 역으로 컨셉을 쌓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또는 스토리보드 단계에서 레퍼런스까지 동시에 해결하거나요. AI로 시각 자료를 생성해서 맛을 보고 그 후에 디테일한 아이디에이션을 거치는 구조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얻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창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까요? 실제로 이번 영상이 선 비주얼 후 아이데이션 과정을 거쳐오며 그 프로세스를 실천해본 케이스거든요. 가볍게 작업을 하긴 했지만 총 제작 기간을 크게 3일 정도는 단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의 핵심은 3단계인데요. 뽑는다, 추출한다, 더 좋게 뽑는다입니다. 앞서 받은 캐릭터와 배경 이미지를 소라2에 참조시키고 15초 분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1초에 한 장씩 15개의 장면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정말 여러 장면으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이 나오겠죠? 몇 번 반복해서 정말 많은 분량의 컷을 뽑으세요. 이 과정에서 저품질의 영상도 많이 섞여서 나오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고품질의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최대한 쉽게 장면을 많이 뽑고 여기서 필요한 장면만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으로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시간은 시간대로 단축하고 영상의 품질은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며 많은 컷을 뽑는 것 외에는 사실 이 작업 방식에서 프롬프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라2에서 만든 영상의 장면들을 캡처해서 스틸 컷들을 만들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스토리보드를 구성하세요. 이때 한 장면 내에 복잡한 연결 동작은 스타트 엔드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컷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AI 영상이 어색하고 지루한 이유 중 90%는 이게 없어서 그런데요. 바로 개연성과 샷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는 슬픈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있다고 칩시다. 지루하고 몰입되지 않는 영상들의 특징은 그 다음 샷도 비슷한 크기로 비슷한 연출이 반복이 됩니다. 반대로 인물의 감정 상태와 상황을 생각하면서 개연성을 더하면 영상은 더 풍부해지게 됩니다. 인물의 슬픔이 분노가 섞여 있는 그런 슬픔이라면 담배꽁초를 꽉 깨물고 있는 클로즈업 샷이 그 상황을 그리고 감정을 시청자에게 더 잘 전달해 줄 것이고요. 인물의 슬픔이 공허함, 뭔가 허무함에서 오는 그런 슬픔이라면 익스트림 와이드샷을 사용해서 그 인물이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겠죠. 이처럼 스토리보드를 구성할 때는 영상 전체의 개연성을 보시면서 샷의 크기를 적절하게 쓰시면 지루하지 않게 원하는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AI 영상이 좋아 보이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에너지를 발사하고 난 직후에 클로즈업 샷이죠. 발사를 했으니까 어떤 장면이 나와야지 이 상황이 더 잘 전달될 수 있게 연출이 될까요? 이 장면을 볼 때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다음 장면은 에너지 발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익스트림 와이드 샷을 사용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영상 앞단은 쭉 쿨톤으로 구성을 했는데 사실 단적인 장면만 두고 보면 이 쿨톤이나 그레이톤의 컬러들이 좀 더 무거운 분위기에 페어가 된 장면과 어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인 라스트 오브 어스처럼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자주 보여주는 난색 계열의 톤을 이용해서 반전을 주면 이 장면 하나로 종말이지만 이후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라는 아련한 스토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스토리보드의 순서에 맞게 각각의 스틸컷을 나노바나나에 첨부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치시면 됩니다. 저는 고해상도의 애니메이션 스틸컷, 명확한 가장자리, 그림체 유지 이 정도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이 AI로 이미지 수정을 하실 경우 이 두 가지 특징만 알아두시면 훨씬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직전 장면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면 또는 캐릭터 일관성이 중요하다면 한 채팅에서 계속 흐름을 이어가며 대화하세요. 하지만 오히려 이전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어서 원치 않는 결과물을 계속해서 생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 채팅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작업하시던 채팅에 모든 내용을 요약받아서 새롭게 시작할 채팅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더 좋은 답변의 퀄리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안 나온다 싶으면은 미련 없이 새 채팅방을 여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AI와의 대화는 가장 첫 번째 지시를 받았을 때 가장 가치 있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모든 스틸컷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클린업 작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AI 영상 모델로 이동해서 영상을 제작할 시간입니다.
이번 작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하이로우 AI나 클링 AI나 둘 다 이 정도 수준의 애니메이션이라면 큰 기복 없이 둘 다 비슷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로우 AI에서는 소라2나 비오 같은 모델도 같이 쓸 수 있어서 하이로우 AI를 주류로 사용하면서 클링 AI를 보조 툴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상에 대한 프롬프트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이 스틸컷 속 보이고 상상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시면 됩니다. 어떤 카메라 움직임, 흔들릴 건지 줌을 당길 건지, 어떤 이펙트인지 파티클인지 번개인지 마법진을 회전시킬 건지 말 건지, 어떤 캐릭터 움직임인지, 여기서는 바람에 강하게 흔들린다 정도가 되겠죠. 스틸컷 하나만 이용하는 장면에서는 스타트에만 이미지를 추가해서 생성하고, 만약 액션이나 동작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 반드시 원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끝나야 된다, 이런 분들은 스타트와 엔드 프레임에 이미지를 넣고 똑같이 상황을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쓰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각 장면별로 2번에서 3번 정도 생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 우리가 소라2에서 무작위 캐릭터들 영상을 생성하고 캐릭터를 선택하고 제미나이에서 캐릭터 디테일 수정하고 배경까지 만들었었죠. 그 후에 그 16:9 비율 이미지를 들고서 소라2에 다시 가서 무작위 영상들을 많이 생성했습니다. 무작위 영상들 중에서 쓸 수 있는 장면만 스틸컷으로 만들고 고품질의 AI 영상으로 다시 생성합니다. 이제 이 AI 영상을 생성한 거를 편집 툴에 다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했고요.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컷의 길이를 정하세요. 가볍게 영상 툴에 올려보면서 컷 편집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타이밍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AI 영상이 어색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장면별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면별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는 AI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 장면이 완전히 끝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이어지는 장면이 아닌 각각의 장면으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속도의 유사성을 매칭하였는데요. 마법진이 펼쳐지는 속도와 장면의 스케일이 줄어드는 속도를 비슷하게 하면 두 장면이 하나의 장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도 예로 들면 캐릭터가 머리를 움직이면서 끝나는 속도와 엔딩 장면이 시작되는 속도를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이 두 장면을 하나의 장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편집이 완료되었다면 렌더링하고 오디오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사실 이 영상 BGM과 효과음은 모두 AI로 제작했습니다. 최소 몇 시간은 잡아먹어야 하는 오디오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었는데요. 바로 NC소프트에서 이번에 출시했던 바로크 사운드에서 BGM 및 사운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써보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BGM을 굉장히 잘 생성해 주더라고요. 파이어플라이도 사용을 해봤지만 저는 이 바로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내부 인터페이스 조작도 어렵지 않았고요. BGM과 효과음을 한 번에 생성하기 때문에 초반 작업을 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크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바로코에서는 2000 크레딧을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략 1000 크레딧 정도 소모를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네요. AI로 생성한 영상들 중에서도 특히 애니메이션 스타일에서는 밀도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파티클이나 임팩트, 플레어 등의 효과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파티클을 쓰실 때는 주요 객체 부분까지 덮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주요 객체들을 너무 가리지 않는 선에서 유의해서 마스킹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밀도를 채워줘서 좋고요. 이런 장면에서도 다 파티클이 들어갔지만 인물 쪽에는 많이 묻지 않게 했죠. 번개 이펙트 소스도 자연스럽게 너무 과하지 않게 추가를 해줬고요. 주변에서 푸른 광이 인물에 블렌딩 될 수 있도록 쉐입으로 그려주고 위글을 오퍼시티에 추가해서 약간의 주변 광도 자연스럽게 묻도록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마법진들은 클링에서 별도 출력하여 3D 레이어로 각도만 맞춰서 블렌딩 모드로 전환하고 합성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원하는 위치에 딱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복잡한 작업이 아니라면 이런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의 카툰 이펙트도 사실 AI에서 뽑은 거예요. 원본의 이 장면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펙트만 따로 뽑아왔어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로토 브러쉬로 따셔도 되고요. 두 번째 자동으로 눕기를 따주는 웹 서비스인 메타의 샘2를 사용해서 따와도 됩니다. 마지막은 프레임마다 직접 따는 겁니다. 이런 장면은 프레임 수가 매우 낮아서 PNG 시퀀스로 뽑은 뒤 반복되는 장면을 제거하고 키가 되는 프레임만 남긴 후에 포토샵에서 배경을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눕기를 딴 카툰 이펙트는
영상은 너무 지저분합니다. 블러를 살짝 추가하고 심플 초커 같은 걸로 경계면을 정리하고 글로우 효과를 넣어주면 간단하게 이런 카툰 소스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번개 소스를 몇 개 더 추가해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빠른 컷의 영상도 가끔은 씌워주셔야 해요. 이 영상의 앞부분은 빠른 컷의 전환으로 시청자의 긴장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줬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다가 임팩트를 줘야 할 구간이 막상 찾아오면 그 효과가 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앞단에 약간의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줬어요. 장면에서 주는 정보를 제한하고 힘을 약하게 만들어주면 뒤에 임팩트 있는 장면과 더 크게 대비되면서 뒷장면을 좀 더 강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뒷장면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앞 장면에서 주는 정보를 잠시 제한해보세요. 에너지가 발사될 때 AI 영상에 임팩트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줌아웃과 흔들림, 그리고 원형 임팩트를 추가해줬고요. 이어지는 반복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흔들림과 원형 임팩트를 추가하고 1프레임에 흰색, 단색을 추가해서 더 강해 보이게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발사 후에 반동을 보여주며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흩날리는 파티클을 잠시 동안 보여줬고요. 여기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쉐입을 그려주고 블러 효과와 블렌딩 모드를 통하여 주변의 빛 표현을 보조해줬습니다. 난색 계열의 엔딩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뒤에 나오는 렌즈 플레어, 햇빛과의 개연성도 만들기 위해서 라이트릭이라는 효과를 사용해서 트랜지션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펙트에 대한 전체적인 연출을 맞춰주었습니다. 그 후에 게임 배너에서 자주 보이는 이런 형태의 버튼 디자인은 쉐입으로 베이스를 만들고 텍스트를 먼저 작성해줍니다. 테두리와 장식을 추가하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베벨, 그라디언트, 이너글로우, 드랍 섀도우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올려주고 베이스 쉐입에도 텍스처도 추가하여 밀도를 향상시킵니다. 빛 매침 효과도 추가하고 보상 이미지 등을 추가하고 그림자도 그려줍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런 버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간단한 캐릭터 주요 대사를 카피처럼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밝은 색을 가진 배경에 밝은 텍스트가 들어갈 때 텍스트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럴 때는 검은 그림자들 많이 넣으시죠? 단순히 검은색 그림자를 쓰면 지저분하게 강제로 눌림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주변색을 사용하면 더 자연스럽게 텍스트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엔딩 장면에서는 로고와 버튼을 그려주고 AI에서 하늘과 바다가 움직이는 영상과 캐릭터 머리카락과 옷이 흩날리는 소스를 VO에서 크로마키로 출력하여 배경에 합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대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광고 영상 속 음성은 AI로 만들었는데요. 邪魔しないでいただけますか。正義の名において執行します。 AI 음성 서비스 아무리 발전했다지만 사실 클링 3.0을 제외하고는 아직 연기가 좀 어색하죠. 방금처럼 광고 영상에 사용하기 좋은 자연스러운 음성을 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소라2에 캐릭터 대사를 붙여넣고 어떤 상황인지 같이 묘사하세요. 그리고 배경음악 제거를 함께 요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AI 특유의 앵앵거리는 잡음이 섞인 영상을 제공해줍니다. 이 파일을 어도비 팟캐스트의 인핸스로 가져가면 그러면 이렇게 AI 특유의 앵앵거리는 이렇게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는 오디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AI 광고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클링 3.0 그리고 시댄스 2.0의 업데이트를 선두로 다른 AI 영상 툴들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클링 3.0 그리고 이후에 더 발전된 AI 모델을 사용하실 때도 더 좋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들 먼저 시청하시고 난 후에 지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덕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